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견해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윤선도의 연시조예요. 전체 다 5개의 수로 이루어진 전오수의 연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선도의 견해요는요, 여러분 그 페이지는요, 교재 어디냐 33페이지를 펼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가 없는 다른 학교 학생들은 그냥 한번 쫙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큰 화면으로 확대를 해놔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교재가 없는 다른 학교 학생들은 이거 딱 보고 그냥 큰 화면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되어 있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 두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이 작품은 윤선도가 바로 뭐냐? 귀향을 가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시조예요. 아, 그렇구나. 윤선도가 귀향을 가서 어떤 감정을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준원의 이하의 월백하고와 비교하며 읽어볼 수 있으며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이 이준원의 이하의 월백하고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거 둘 다 객관적인 상관물을 쓰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작품 해설 다 하고 나서 문제 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화자의 처지와 관련해서는 화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거지? 이거는요, 최치원의 척기화하고 비교해서 읽어볼 수가 있다. 똑같이 척기화에서도 본인은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되고야 많았잖아요. 자, 그런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작품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조는요, 연시조입니다. 평시조가 5개가 이어져 있는 연시조예요. 5개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제목은요, 견회요입니다. 견은요, 풀다, 풀어내다 라는 거고요. 회는요, 회포, 즉 시름이에요. 시름. 그러니까 시름을 푸는, 요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름을 풀어내는 노래라는 뜻이 바로 견회요라는 제목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시름이 있길래 시름을 풀어내는 노래를 썼을까라고 보신다면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윤선도는요, 직원을 해가지고요, 유배를 가게 돼요.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0세 때요, 이첨이라는 그 당시에 간신을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죠. 이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허균의 이제 그 홍길동전 쓴 허균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을 이제 또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간신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광해군 시절에 이제 신하로서 좀 많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많은 이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부당하다,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이첨을 상소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7년을 유배를 가게 돼요. 자, 이이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할까요? 8년 2월 4일 결국 인목대비는 사출되어서 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경운궁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동안,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연금된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젠 인목대비의 삭출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당신 개인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어났다는 것도 또한 인정합니까? 천만 부당한 말이오.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있던 세자 정학을 부에 올린 이이첨이요. 주상전하는 이 나라를 경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소. 그런 분을 영창대군을 끼고 도는 불축한 무리들이 늘 보위를 위태롭게 하기에 왕권은 반석같이 든든해야 나라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법. 나는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했을 뿐이오. 자, 이첨의 항변 잘 보고 오셨죠?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은요, 이제 당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윤선도는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요, 이제 학력평가의 기출문제예요. 기출에 나와요, 이 작품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작품은 진짜로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두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평가 기출문제 쪽을 보시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 작품을 위한 이제 창작 배경과 관련된 글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윤선도는요, 당시에 이제 권세를 졌던 이제 권신 이이참의 횡포에 대해서 탄핵 상소를 올린 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윤선도의 아버지마저 그로 인해서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윤선도의 부모는 이이참의 세도를 봐서 당시에 이제 이이참의 이제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상소를 올리게 되면 화가 미칠 게 너무 분명해라고 해서 윤선도가 상소를 올리는 것을 굉장히 말렸어요. 하지만 윤선도는 역시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불의를 외면한다면 이것은 신하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임금에 대한 신하에 대한 충성? 아니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불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소를 끝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부모의 곁을 떠나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7년 동안이나 무려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유배 문학은요 이제 두 가지의 정서가 주로 많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움의 정서겠죠. 유배를 갔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임금이랑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역시 부모와 떨어졌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게 여러분들 유배 문학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간신, 나를 이렇게 만든 간신들을 원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임금이여 날 또 잊지 마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또 임금에 대한 원망도 있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문학 작품이 바로 유배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시 윤선대 작품도 바로 그런 정서가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럼 일수 보도록 합시다.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오해다하나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전부 해설을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관련지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슬프나, 자, 슬프나 즐거우나 그러니까 슬프나 즐거우나 그러니까 슬프다 즐겁다 서로 반대되는 거죠. 서로 대조해서 딱 짝을 이루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옳다나, 자, 누군가가 그거 맞아 하는 거. 그리고 그르다 하나, 이제 외다는 바로 그르다입니다. 그래서 너 그거 틀렸어. 그러니까 누군가 너 그거 맞다. 너 잘한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것이 틀리다 하든지 라고 했으니까 역시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슬프다 즐거우나 대조이고요. 역시 옳다나 외다하나, 자, 그르다하나 역시 대조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통사구조의 반복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슬프거나 즐겁거나 옳다고 하나 그르다고 하나 틀리다고 하나 결국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도 나는요 어떻게 하겠냐,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해올 일은 뭐예요?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나는요 내가 할 일만 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신하잖아요. 신하로서 해야 될 일은 뭔 거죠? 바로 신하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일이겠죠. 이 점에 대한 상소를 올리는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국충정이라고 한답니다. 우국이라는 거는요, 나라국자요. 우는 근심하다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슬프거나 즐겁거나 옳다고 하나 틀렸다고 하나 이 모든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내 할 일만 닦겠다. 결국에 나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할 일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자, 충성을 다 바치고 그 밖에 여남은 남은 일이 뭐겠어요? 그 밖에 다른 일은 뭐겠어요? 충성을 바치고 그 남은 일은 뭐겠어요? 바로 충성심과 반대되는 일,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또 우국충정 이의 세속적인 일이니까 뭐 내 이익을 차리는 일,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충성만 할 거지, 임금에게 충성만 할 거지. 그 밖에 남은 일, 그러니까 충성심과 반대되는 일이라든가 내 이익에 관련된 일은 어떻게 분별은 생각이나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남은 일, 그 밖에 충성심과 반대되거나 내 이익과 관련된 일은요. 생각할 줄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할 줄 있겠느냐, 생각할 줄 있겠느냐.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진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서리법이 되겠네요. 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밖에 다른 일은 생각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남은 일, 우국충정 이해 세속적인 일, 충성심과 반대는 일, 내 이익과 관련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건 뭐야? 결국에 임금에 대한 충성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수의 내용은 결국에 자신의 신념과 관련된 내용, 임금에 대한 충성과 관련된 내용, 충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누가 뭐라 해도 결국 내 할 일만 하겠다. 난 충성만 다하겠다. 난 이참에 대한 상소를 올리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니까 약간 윤선도의 성격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약간 강직한 성격, 신념을 지키는 아주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수 보도록 합시다. 내일이 망년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선가? 자, 내일이 잘못된 줄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라는 뜻이에요. 자, 내일이 잘못된 거. 내일 뭐 한 거죠? 일수에서 뭐 했죠? 임금을 위해서 이점에 대한 상소를 올린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점에 대해서 이점에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일, 그게 바로 내 일이에요. 근데 내 일이 잘못된 줄을 나라고 해서 모르겠느냐? 내가 진짜로 잘못됐다.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윤선도가 이점에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던 일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일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한 거 잘못된 거야. 망년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몰라서 안 했느냐. 몰래서 내가 그런 거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한테 다 뭐라 하는 거 이점에 상소 올린 거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이 어리기도 어리가 영 이게 아니고 stupid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리석다가 어리다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리기도 내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남들이 이 점에 대한 상소를 올리면 너 큰일이 벌어질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어리석게도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아까 있죠? 내 몸에 해올 일만 하는 바로 그렇게 한 거 이 점에 대한 상소를 올린 거 그것도 다 뭘 됐다? 임 위한 탓이로세. 임금을 위한 탓이구나.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정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일러도 아무가는 바로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라는 거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나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되겠죠. 험담하는 반대 세력.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이렇게 헐뜯더라도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일러도 아무리 모함하더라도요. 임은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임금이겠죠. 임금께서는요. 헤어보셔서 헤아려 주십시오. 임금께서는 남들이 나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그래도요. 임금께서는요. 제발 잘 알아주세요. 잘 따져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임금에 대한 바로 자신에 대한 하소연, 결백을 주장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억울한 마음, 결백을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람들이 바로 나를 험담하는 반대 세력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헐뜯더라도요. 임께서 잘 판단해 주세요. 임께서 잘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네요. 역시 이수의 내용도요.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 3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추성 진호로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하. 추성의 진호로밖에 울면서 흐르는 저 시내무라. 추성 진호루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화자가 유배된 곳이랍니다.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참고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함경북도잖아요. 북한이잖아요. 없더라고요. 찾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화자가 유배된 곳이구나. 윤선도가 유배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추성 진호루 밖에 울면서 그러니까 추성 진호루 누니까 정자겠죠? 이렇게 누각에 자 울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절절절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라고 상상하시면 물이 되는 겁니다. 셔셔셔셔 물이에요. 물. 이게 훌라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추성 진호루 여기 추성 진호루 밖에서 울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요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답니다. 자 이 물은요 객관적인 것이 되겠죠. 하지만 화자의 감정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존재였는데 내 감정과 상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시내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로 쓰였구나.
자, 그런데 저 시내는 그냥 흐르고 있답니다. 자, 근데 울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울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울고 싶은 건 누구겠니? 바로 윤선도가 되겠죠. 얼마나 울고 싶겠어요. 그렇죠. 내가 상소를 썼다고 해서 7년이나 유배지에 있는 거잖아. 임금은 나의 결백을 알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관물 중에서도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구나. 저 시내가 이게요. 자, 밖에서 자 그럼 얘기를 해석을 해볼까요? 추성 진호로 밖에 울면서 얘는 얘다라는 것을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가다. 그러니까 얘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니까 얘다 가다. 자, 그래서 밖에서 울면서 가는 저 시냇물아. 자, 무음하리라 주하에 흐르는다. 자,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고 있느냐? 자, 니은다의 형태는요. 당시 이제 중세 문법이죠. 그러니까 그 뭐지 조선시대 한글이 처음 창제됐을 때 이제 그때 문법 형태로서 니은다의 형태는요 질문을 하는 의문문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느냐의 의문문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너 밤낮으로 흐르느냐 이렇게 하는 의문형의 형식 의문법을 쓰고 있네요. 자, 네가 이렇게 밤낮으로 흐르는 것도요 바로 나랑 똑같다. 어떻게 나랑 똑같다는 거지? 바로 임양한 내 뜻조차 그칠 줄을 모르나나. 너 역시 나를 따라간 거지. 나처럼 임을 향한 내 뜻조차. 이 임은 누구겠어요? 바로 임금이 되겠죠. 임금을 향한 내 뜻. 내 뜻 바로 뭐니? 임금을 향한 내 뜻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니? 임금에 대한 충성이 되겠죠. 충에 대한 얘기겠죠. 아, 내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끊임이 없는 것처럼 너 시내도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야 밤낮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 뜻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양한 내 뜻을 쫓아서 그칠 줄을 모르느라. 자, 임양한 내 뜻을 따라서 너도요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임양한 바로 나의 마음 충성심이니까 우국충정 임금을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물도 끊임없이 밤낮으로 흐르고 있는 거니까 그것처럼 내 충성심도 끊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3수의 내용은 뭐가 될까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 우국충정의 마음이 되겠죠.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역시요 제 3수도요 충성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4수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1수, 2수, 3수는 임금에 대한 충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유배지에 왔으니까 그리워한다고 했잖아요. 누굴 그리워한다고요? 임금이 그립다고 했죠. 임금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 그리운 존재 또 있겠죠. 부모님과 헤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리워한다. 이게 유배 문학의 정서라고 했었어요. 자, 바로 이 4수의 내용이요. 바로 헤어진 멀리 떨어지게 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매는 길고 길고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물은 멀고 멀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자, 길고 길고 멀고 멀고 역시 반복을 얘기하고 있죠. 반복을 통한 운율감이 형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강조가 된다라고 두 개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복을 하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운율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은 길고 길고 똑같은 형식. 물은 멀고 멀고 A는 뭐뭐 뭐뭐 B는 뭐뭐 뭐뭐 똑같은 형식이 바로 옆에 이어져서 있군요. 이런 걸 대꾸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형식이 바로 옆에 붙어서 반복되는 것을 대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매는 길고 길고 매는요 산이요 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중세 국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이제 한글 창제 시대에 어휘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뭐 그냥 TMI니까 뭐 그냥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매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매하고 희응 종성 체형이요. 그러니까 이 매 산이라는 것은 뒤에 희응을 반드시 달고 다니는 체언이랍니다. 체언 중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그 중에서 이름, 산은 이름이잖아요. 어떤 사물의 이름, 그러니까 명사고요.
여기서는 희응을 반드시 들고 다니는 명사이기 때문에 희응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희응이 바로 산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TMI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산은 길고 길다라고 했죠. 그러면 산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자, 어버이야 바로 화자 윤선도 사이에 장애물이 되겠죠. 산은 멀고 멀고요. 그리고 산은 길고 길고요. 그 물은요 멀고 멀어요. 역시 물도요 바로 어버이와 화자 윤선도 사이에 장애물이 되겠네요. 결국 유배 와서요 윤선도와 어버이 사이가 이렇게 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그러고 나서요. 어버이 그리는 뜻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정은요. 많고 많고 하고 자 역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 강조되고요. 어떠나고요. 반복이 되면 은율이 향상되고 그렇죠. 자 많고요. 어버이가 너무나 그립다라는 거 그리고 하고 하다라는 말이요. 당시 중세 시대 그러니까 역시 조선 시대 그 한글 창제 시대 어휘로서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많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도 TMI지만 알아두면 다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요. 이렇게 많고 이렇게 반복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외기러기는 쭉 위에서 외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었나봐요. 외기러기가 끼우 외기러기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객관적인 존재라고요. 하지만 지금 누가 울고 싶은 거죠? 윤선도예요. 왜요? 지금 화자는요 윤선도는요 유배를 와서 어버이가 너무나 보고 싶거든요. 어버이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내 마음이 울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외기러기가 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울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역시 그러면 외기러기는 내 감정과 상관있게 된 것이죠. 원래 객관적인 존재였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감을 중에서도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사수의 내용은요. 산은 너무 길고 물은 너무나 멀고 어머니는 너무나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윤선도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여기 사수의 내용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고요. 바로 여기서는 1, 2, 3수와 다르게 사수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담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어수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버이 그릴 줄 처음부터 알았냐면은 자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유배를 오게 된다면 유배 가서 어버이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어버이가 그리워지게 될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 유배 가면 어버이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나 어버이를 그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참에게 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왜요? 자 왜냐면 임금을 향한 뜻도요 하늘이 삼계시니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임금을 향한 내 뜻, 임금을 위하는 내 마음도요 충성심도요 바로 하늘이 삼계시니 하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면 어버이하고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 내가 알고 있었어. 알지만 나는 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임금을 향한 나의 충성심도요 어버이를 향한 효처럼 임금을 향한 충성심도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진실로 임금을 잊게 돼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 역시 불효인가 여기노라. 그거 역시 불효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자 이 사람은 어버이에게 다하는 마음을 효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버이에게 다하는 마음. 하지만 임금에게 다하는 이 마음은 원래 충성이잖아요. 자 근데 그것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향한 충성심 그거 하고요. 어버이를 향한 마음이 효가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임금을 잊게 돼서 임금을 잊어가지고 상소를 올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충인 것이다. 불충은 곧 불효인 것이다. 왜냐면 그것도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수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4수에서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효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버이가 헤어져서 멋지고 저찌고 우는 거 있었죠.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었던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리고 어버이에 대한 효나 지금
지금 요 오수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충성심이나 그리고 어버이에 대한 효나 이건 결국에 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오수에서 두 개를 통합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나 임금이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시의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상소를 올리지 않는 것은 상소를 올리지 않는 거, 내가 불의를 보고 그냥 참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불충이다. 그것은 바로 불효인 것이다. 왜냐하면 충성심과 효심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오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충과 효의 일치를 통한 나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나의 상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영군, 지정, 임금을 생각하는 그 뜻을요, 당위성,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라고 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충과 효의 일치가 드러나 있어서 충과 효의 일치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들어갑시다. 성격은 영군적 임금을 생각하고 있죠. 우국적 나라를 걱정하고 있죠. 애상적 슬픈 마음이에요.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헤어졌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립고 부모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립고 또 그 간신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스럽고 임금도 내 뜻을 몰라주니까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유배문학이라고요. 자, 그래서 주제는 유배지에서 느낀 사친이 뭐냐면 생각사자에다가 치는 바로 어버이치네요. 그러니까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우국충정 임금에 대한 충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한번 보시다면 임양한 내 뜻조차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그칠 일을 모르나다 라는 것에서는 이렇게 발음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충이 드러나 있고요.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어버이가 너무나 그립다. 나는 산과 지금 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제 사수의 내용에서는 바로 임금이란다. 바로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드러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친의 마음이 드러났다. 생각사에다가 치는 어버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가 드러나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제 5수에서는 어땠어요? 바로 충과 효를 동일시하고 있었죠. 내가 임금을 잊게 된다면, 임금에게 진짜 내가 상소를 올리지 않는다면, 불의를 보고 참는다면 그것은요 불충이에요. 그것은 결국 불효랍니다. 이렇게 해서 충과 효를 동일시해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볼까요? 의미의 대조가 드러나 있어요. 내 몸에 해올 일, 이거는 제 1수에 드러나 있었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뭐였어요? 임금에 대한 우국충정을 하는 것이었죠. 상소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불의를 참지 않는 것이었어요. 신하로서 하는 일이었다고요. 자, 그것을 내 몸이 해올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연함을 일, 그 밖에 다른 일은 바로 뭐겠어요? 충정 말고 다른 일은 뭐겠니? 세속적인 일, 충성심과 반대되는 일, 바로 세속적인 이익,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 이렇게 해서 의미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1수에서는 뭐였어요? 내 몸에 해올 일만 하고, 그러니까 내 몸에 해올 일,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연함은 일, 세속적인 일은 내가 분별할 줄 있으랴. 세속적인 일은 내가 생각할 일이 있겠느냐,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1수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밝히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감정이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거는 제 3수에서 드러나 있었죠. 시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 추성 진호를 밖에 울면서 가고 있는 저 시내야. 자, 시내는 그냥 흐르고 있는 것인데 화자의 감정이 울고 싶잖아요. 자, 내가 지금 임금과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간신들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너무 그립고요. 자, 그럼 울면서 가고 싶은 것은 누구라고? 바로 윤선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 시내물은 그냥 흐르고 있는 것인데 윤선도가 울고 싶으니까 객관적으로 상관이 있게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시내물은 바로 객관적인 상관물 중에서도 어떤 상관을 보이고 있니? 바로 감정이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감정이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훨씬 더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고 있다. 나가 임금을 생각하면서 울고 싶구나. 그래서 저 시냇물은요 울면서 흐르고요 밤낮으로도 흐르는 거죠. 너는 그것은 임양한 내 뜻을 따라서 너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으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외기러기를 가지고 엮어서 얘기한 것도 있었죠. 외기러기는 바로 제 4수에 나와 있는 거죠.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에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매는 길고 산은 길고요 물은 멀고 멀어요. 어버이하고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죠. 산이나 물이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그 중에서도 어버이를 그린 뜻은 많고 하고 부모님이 그리운 뜻은 많기도 하고 많기도 많다라고 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외기러기는 왜 너 울면서 가느냐, 외기러기는 그냥 가고 있는 거였죠. 역시 똑같죠. 객관적인 상관물 중에서도 역시 본인이 울고 싶어하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여기서는 효의 내용이 드러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제 갈래는 연시조였죠. 평시조가 연달아 있는 거였어요. 평시조 연달아 몇 개가 연달아 있는 거였으니까 우리 지금 5개 했었죠. 이제 평시조가 연달아 5개가 있는 연시조. 그래서 전 모두 다 5수로 이루어져 있다. 5개의 평시조가 이어진 형태다. 이거요. 자, 성격은 우국적 나라를 걱정하는 거요. 애상적 슬픈 거요. 의지적 나는 반드시 이점에 상소를 올리고야 말겠다. 내가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죠. 제는 유배지에서의 정해, 유배지에서의 감정과 회한 같은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임금에 대한 충정이죠. 임금에 대한 충정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1, 2, 3년에서 그랬어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어디서요? 4연에서 그랬군요. 자, 1, 2, 3수, 4수, 4수구나. 1, 2, 3수예요. 4연이 아니고 1, 2, 3수 그리고 4수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는 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어디서 동일시를 했습니까? 바로 오수에서 동일시를 하고 있었죠. 특징 다 했어요. 감정을 이입한 대사 누구라고? 신해하고 외기력이었다고요. 자, 대구법 어디에서 쓰였죠? 매는 길고 물은 멀고 A는 뭐뭐뭐뭐 B는 뭐뭐뭐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데 바로 옆에서 반복되는 걸 대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바로 옆에서 반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끝에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구조가 바로 옆에 연달아서 반복이 되는 걸 대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복법도 쓰였죠. 많고 하고 뭐 울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복법이 쓰인 부분이 있었더라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래쪽에 답을 한번 볼게요. 이 글에서 신해와 외기러기는 화제의 심정이 반영되었으므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 여러분들 이제 다 공부했었죠.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기억을 했었죠. 감정이입은 모두 다 객관적 상관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속에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직도 나는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 강의 중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이렇게 설명한 강의가 있어요. 이거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와이 월백하고 에서 자규는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둘 다 객관적인 상관물인데 얘는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감정이입의 대상이었고 자규라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 2번 볼까요? 이 글의 화자는 자신의 충성심, 자, 자신의 중심을요 임금이 헤아려 주기를 원하고 있다. 임금이시여 알아주소서. 어디에 나와 있니? 제2수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군가 그 나라 험담하는 반대 세력이 아무리 헐뜯어도요 임금께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임금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임금께서 따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2수를 보시면 임금께서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척교화에서는 척교화의 화자는 임금을 비롯한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떠하고 한스럽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척교화를 보시면 태어난 곳이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사람들이 내버려두니 그저 한스럽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앞에 척교화하고 이어서 엮어 읽기 부분에 있었던 윤선도의 견해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윤선도의 견해어 작품은요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